추석 연휴가 깁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길어요. 그러면 이 추석이 끝나면 우리 경제 좋아질까요? 글쎄요. 지표들을 보면 경제가 좋아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세요. 9월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3.3%예요.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간다? 이것은요,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가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9월의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일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1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지표예요. 이 신호가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는요, 고물가가 계속 간다는 이야기고, 고물가가 간다는 이야기는 고금리가 계속 지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소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에 타격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경제가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지난 7월에 4.7%까지 올라갔던 기대 인플레이션 작년 7월입니다. 쭉 떨어져서 말입니다. 올 1월에는 3.8%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6월에는 3.5%, 7월에는 3.3%인데 8월, 9월 똑같이 3.3%예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1년 후까지 3% 넘게 계속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금리라는 게 이게 쉽게 안 떨어집니다. 진짜 쉽게 안 떨어져요. 제가 제목에 보면 진짜 무서운 게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고물가가 오래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고금리가 진짜 무서운 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말입니다. 고금리에 대한 것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리 수준 전망도 실제로 보면 9월 달에 118이에요. 8월에도 118이고요. 6월에 105까지 떨어지기는 했어요.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으면서요. 금리에 대한 전망도 안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이 하반기에 0.25% 금리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도요. 기준금리가 3.5%인데 그냥 계속 이대로 간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현재 2%예요. 미국이 0.25%를 올리면 한미 금리 역전이 2.25%까지 커지거든요.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다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 고물가와 고금리가 그만큼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그래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7월 달에 103.2였거든요. 8월 달에 103.1까지 빠지더니 9월에는요. 기준선인 100 아래입니다. 99.7까지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결국 말입니다.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거기에 따라서 심리적인 붕괴 그것이 말입니다.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표를 볼 때마다 제가 섬뜩섬뜩한 게요. 지표가 나빠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집을 사겠다는 것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한국은행이 똑같이 발표하는 내용인데요. 주택 가격 전망을 보면 말입니다.
기준선인 100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6월에 100을 넘었고요. 7월, 8월, 9월 가면서 계속 더 올라갑니다. 9월에는 110까지 올라갔습니다. 110. 110이라는 건 여러분 과거의 어떤 지표를 보면 2020년 3월에 112였거든요. 2021년 7월에 107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주택가격 전망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선이 100보다도 110이 되니까 한창 올라갔잖아요. 물론 말입니다. 2020년 7월에 132를 기록했잖아요. 132. 132보다는 낮아요. 12월에 130보다도 낮고요. 2021년 1월에 129보다도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110이라는 숫자 저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은요.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아니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가가 고물가가 되면 금리도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도 계속 올라간다. 여기에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붕괴했다. 100이 무너졌다.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집값만 계속 올라갈까요? 집값만? 이거는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진짜 무서운 게 온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로 봐서는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가 기본인데 지금 집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한다? 그것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요. 집 사는 거 자제하라고. 작년 말에 말입니다. 작년 10월, 11월, 12월, 올해 1월, 2월에 제가 임장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집을 사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요. 집을 사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공급 중심,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말입니다. 어떤 식이든 집값을 잡으려고 들 거고요. 그에 대한 이자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진짜 여러분 집값은요. 지금 요지경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가 저는 현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